왜 전 세계는 같은 규칙으로 공을 찰까?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역사가 달라도 이 스포츠 하나만큼은 같은 규칙으로 진행된다. 왜 축구인가? 왜 다른 스포츠가 아닌 축구가 지구 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찾는 스포츠가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현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작은 놀이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기원전 약 250년 중국. 당시 중국의 군대는 행군 사이사이에 특별한 훈련을 했다. 공을 발로 차는 것. 이것의 이름은 축구. 차다라는 뜻의 축과 공이라는 뜻의 국을 합한 것이다. 당시 공은 가죽 안에 깃털을 채워 만든 것이었다. 공의 크기는 약 지금의 축구공보다 약간 작았고 무게는 더 가벼웠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군사의 체력을 유지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고 팀으로 움직이는 협력 능력을 키우는 군사훈련의 일종이었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있다. 축구는 군사훈련의 한 종류로 체력 강화와 사사의 신호 연습에 사용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는 군사 영역만의 것이 아니라 귀족과 황실의 오락으로도 퍼져나갔다. 황제들이 축구를 즐기고 귀족들이 경쟁했다. 당시의 벽화에도 축구가 남아있다. 약 2000년 전의 그림에 사람들이 공을 차는 장면이, 놀랍게도 그 자세는 지금 축구 선수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공놀이가 존재했다. 그리스의 공놀이 아포스키로스는 공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상대 진영을 침범하는 게임이었다. 로마에서는 이를 하르파스투트라고 했다. 로마의 군사들도 행군 사이에 이 놀이를 했다. 공을 차고 잡고 던지고. 그런데 세계의 반대편에서는 공놀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남미 마야 문명. 기원전 약 1600년부터 마야인들은 공을 차는 놀이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마야의 공놀이는 의식이었다. 하나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 일종이었다. 경기장의 양쪽 벽에는 작은 원형 고리가 붙어 있었다. 공을 그 고리를 통과시키면 그것이 이기는 조건 중 하나였다. 석으로 만든 고리. 지름이 약 25cm. 고리의 지름은 공이 지름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이 고리는 땅에서 약 4m 높이에 있었다. 4m 높이에 있는 약간 작은 고리를 가죽으로 된 공으로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숙제였다. 그리고 아스텍 문명에서는 공놀이에 더 무거운 의미가 붙었다. 아스텍의 공놀이 올러메카리스테크에서는 패배한 팀의 선수들이 경우에 따라 재생으로 바쳐진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공이 단순한 공이 아니었다. 공은 신의 눈이었고 경기장은 신의 집이었고 선수들은 신의 심판 앞에서 싸운 것이었다. 전쟁, 종교, 권력. 공놀이는 인류가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중세 유럽으로 왔다. 영국 약 1200년대. 여기에서 축구라는 단어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의 마을들 사이에는 특별한 경기가 있었다. 마을 대 마을. 공을 차서 상대 마을의 특정 장소에 넣으면 이기는 게임. 규칙은 거의 없었다. 참가자 수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한쪽이 20명, 다른 쪽이 10명이어도 상관없었다. 공을 차는 것만이 규칙이었다. 그 외의 것은 거의 허용되었다. 밀기, 잡기, 때로는 주무르기. 경기장도 없었다. 마을 중앙에서 시작되어 거리를 거쳐 강을 넘어 다음 마을까지 경기가 이어져 갔다.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경기도 있었다. 이것은 결국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경기가 끝나면 마을 사이에 원한이 생기고 폭력이 이어져 사망자까지 나왔다. 1306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 축구를 금지한다. 왕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금지되었더라도 사람들은 공을 차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왜인가? 당시 영국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이것이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귀족과 왕에게 당할 수 없는 억울함, 이웃 마을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단순히 함께 무언가를 하는 즐거움. 공이 그것 모두를 담아냈다. 왕은 총 여러 번 축구를 금지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공을 차는 것을 반복했다. 이것이 축구의 가장 초기적인 특성이다.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었던 것. 1800년대 초 잉글랜드. 여기서 현대 축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국의 공립학교, 특히 이튜 럭비 같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은 공놀이를 즐겼다.
그런데 이전의 마을 축구와는 달라지는 점이 있었다.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놀이라도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면 학교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교사들과 학생들은 함께 각 학교마다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분기점이 생겼다. 럭비 학교의 학생들은 공놀이 중에 공을 손으로 잡아 달리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이 후일 럭비라는 스포츠의 시작이다. 반면 다른 학교들은 다른 결정을 했다. 손을 쓰지 않는다. 이 단 하나의 규칙, 손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축구와 럭비를 나눈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손을 쓰면 럭비, 손을 쓰지 않으면 축구. 단 하나의 규칙의 차이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스포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훗날 세계 1위 스포츠가 되었다. 1863년 잉글랜드의 수도 런던. 여기서 현대 축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찾아왔다. 잉글랜드의 여러 축구 클럽 대표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 목적은 하나, 축구의 규칙을 하나로 통일하자. 이전까지는 각 클럽마다 규칙이 달랐다. 한 클럽은 손을 허용하고 다른 클럽은 금지했다. 한 클럽은 폭력을 허용하고 다른 클럽은 엄격히 금지했다. 같은 게임이라도 클럽이 다르면 규칙이 달랐다. 그래서 이날 잉글랜드 축구협회 FA가 설립되었다. FA, 축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약어 중 하나이다. FA는 축구의 기본 규칙을 정리했다.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행위는 금지된다. 공을 통과시키는 골라인이 정해진다. 이것이 현대 축구의 기본 틀이다. 지금 세계에서 축구를 할 때 사용하는 규칙의 뿌리는 이날 런던에서 정리된 것이다. 게임에서 스포츠로. 이전까지 축구는 그냥 공을 차는 것이었다. 이제 규칙이 생기면서 축구는 스포츠가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가진다. 누구든 같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축구가 세계로 퍼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정확히 같은 시간표로 일어난 것이었다. 영국의 상인들, 군인들, 철도 회사의 직원들, 이들이 세계로 나갈 때 축구도 함께 갔다. 아르헨티나 1880년대 영국 상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공도 가져왔다.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끼리만 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축구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 하나면 충분했다. 브라질에도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축구가 들어왔다. 브라질의 거리의 아이들은 공을 차는 것을 즐겼고 이것은 후일 삼바 축구라는 거리 축구의 문화가 되었다. 일본에도 영국 유학생들과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 축구가 들어왔다. 철도, 배, 항구. 축구는 산업혁명의 부산물로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1930년 우루과이에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월드컵이 열렸다. 13개국 약 7만 명의 관중. 우루과이가 우승했다. 작은 경기, 작은 트로피. 그런데 이것은 축구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개념의 탄생이었다. 이후 월드컵은 4년마다 이어져 왔다. 그리고 매번 축구는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승리했을 때의 기쁨, 패배했을 때의 눈물.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었다. 축구는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왜 축구인가? 왜 야구도 아니고 테니스도 아니고 농구도 아닌 축구가 세계 1위 스포츠가 되었을까? 첫 번째, 장비의 단순함. 공 하나면 된다. 야구에는 배트와 글러브가 필요하다. 테니스에는 라켓과 코트가 필요하다. 축구는 공 하나면 된다. 벽이 있으면 혼자로도 연습할 수 있다. 신발도 없어도 된다. 이것은 축구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다. 두 번째, 규칙의 직관성. 축구의 핵심 규칙은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다. 공을 상대 골에 넣으면 이긴다. 이 규칙은 누가 봐도 즉시 이해할 수 있다. 야구의 스트라이크 3개는 처음 볼 때 복잡하다. 하지만 축구에 공을 넣으면 점수는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안다. 세 번째, 감정과 집단의 구조. 축구는 11명 대 11명이다. 11명은 팀으로서 감정을 공유하기에 완벽한 숫자이다. 너무 적으면 개인 스포츠에 가깝고 너무 많으면 개인의 기여가 보이지 않는다. 11명은 각자의 역할이 있대 함께 움직이는 구조이다. 그리고 관중도 함께 감정을 공유한다.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은 수만 명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의 유일한 경험이다. 이것은 축구만이 가진 것이다.
장비가 가볍고 규칙이 단순하고 감정이 강렬한 축구는 인류가 만든 스포츠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왜 전 세계는 같은 규칙으로 공을 찰까? 2000년 전 중국의 군사들이 행군 사이에 가죽공을 차는 것,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공을 차며 웃었던 것, 중남미에서 신에게 바치며 공을 차는 것, 중세 영국에서 왕의 금지조차 무시하고 마을 사이로 공을 차는 것, 1863년 런던에서 규칙을 하나로 통일한 것,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로 퍼진 것. 공 하나로 시작된 놀이는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묶었을까? 답은 아마도 이것이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다. 언어 없이도 통하는 공 하나의 언어.